안녕하세요. 배심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7살,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전업주부입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지방에서 따로 생활을 하셨기에 어려서부터 엄마, 언니와 셋이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종종 주말이면 올라오셨고 명절에도 같이 보내곤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와 따로 연락만 할 뿐 집에는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두 분이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 거의 조론을 한 상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였던 건 제 결혼식이 마지막이었었으니까요. 큰딸의 돌잔치 때도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으셨고 서울에 오실 때 몇 번 연락을 하여서 따로 뵙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요? 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있었죠. 아버지가 있음에도 항상 부재를 느껴야 했기 때문에 엄마의 히스테리를 막아줄 어른 하나 없다는 것에 힘이 들었지만 클수록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난 건 아마도 엄마 때문이지 않았을까 짐작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4살 위에 언니가 있습니다. 우리 언니요. 어릴 때부터 아역배우 해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쁜 외모였어요. 저희 엄마가 예쁘시거든요. 엄마를 닮았죠. 반면에 저는 그냥 평범합니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희 둘을 편애했습니다. 친엄마가 아닌가? 나는 아빠가 밖에서 나와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의 편애는 심했어요. 둘째이고 동성이기 때문에 언니의 옷을 물려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학용품부터 하물며 학교에 가지고 다니는 공책까지 다 물려받았었습니다. 언니가 몇 장 쓰다만 노트에 앞을 찍고 언니의 이름이 써있는 부분에 도화지를 덧대어서 제 이름을 써서 썼거든요. 아이들을 낳아보니 첫째 때 쓰던 걸 둘째에게 물려주는 거 10분 이해는 되지만 엄마는 저에게 정말 돈 한 푼 쓰기를 너무나 아까워했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받은 차별에 익숙해져서인지 청소년기에는 그다지 서럽지도 않더군요. 다행히 언니가 다니던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 교복이 처음으로 새 옷을 사본 경험이었습니다. 일반 옷 말고 교복이요. 그 교복도 아빠가 제 손을 잡고 가서 사준 교복입니다. 중학교 시절 부쩍 키가 많이 커서 금방 작아진 교복을 3년 내내 입어야 했지만 제 첫 옷이기에 그 교복 아직도 소중히 보관 중입니다. 엄마는 언니를 연예인 시킬 거라며 어릴 때는 아역 모델을 지원하기도 했고 몇 번 카탈로그를 찍기도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많이 나고 살이 찌면서 그 길은 애초에 접었지만 엄마는 언니의 사교육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이요. 잘 사는 그런 집 아니고 평범합니다. 그래도 그땐 아빠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으니 그 생활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흔한 보습학원도 다녀보지 않았던 저에 비해 언니는 과외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언니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기에 지원을 해준 것이지만요. 언니는 재수 끝에 대학에 들어갔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엄마는 제게 4년간 학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없다면서 전문대 위주로 접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처음으로 되들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재수까지 시켜줬는데 왜 나는 대학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데? 네 마음대로 갈 수나 있고 서울대 갈래? 거긴 학비 싸다며. 그럼 보내줄게. 네 언니 아직 졸업도 전인데 어떻게 너까지 이중으로 학비를 내? 너는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할 텐데 그거 네가 다 갚을 거야? 그리고 네 언니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잖아. 졸업하고도 1, 2년은 더 공부해야 할 텐데. 언니. 엄마는 언니만 자식이지? 그날 그렇게 대들고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친구 집에서 지내는 며칠간 엄마랑 언니는 제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더라고요. 이후 저는 경기도권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을 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녔습니다.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한다며 최종 면접을 위해 외모도 가꿔야 한다며 엄마랑 성형외과를 들락달락 하더니 턱과 코 수술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4년간 공무원 고시 공부를 하다 매년 필기에서 탈락을 반복하고 결국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제 월급이요, 학자금 대출금과 용돈을 제외하고 엄마가 언니 공부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가지고 갔고, 결론적으로 저는 결혼을 할 때 6년을 일을 하고도 수중에 1,500분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인데 당시에 남편이 결혼을 재촉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반대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언니 또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거든요. 어쨌든 그 난리를 겪고 결혼을 하고 보니 시부모님은 너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 생일이면 시댁에 상다리 휘어지게 생일상을 차려놓으시곤 저를 불러주셨어요. 어찌나 감동스러웠던지. 지금껏 내 생일에 미역국 먹은 날이 며칠이나 될까 싶어 기억을 되짚어 보았지만 분명 제가 기억하는 세월들에는 제 생일에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미역국을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자상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라서 그런지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 내가 가족복은 없어도 남편복은 있구나 하면서 행복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집은 시댁에서 전세로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대기업에 준하는 연봉을 받았고 시댁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착한 남편은 처가인 저희 집에도 잘 했습니다. 굳이 내가 미움받고 자랐다고 말할 것까진 없기에 속 깊은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친정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걸 느꼈는지 자주 친정에 가자고 하였고 선물 공세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까지도 백수나 다름없이 알바만 하던 언니에게도요. 그러니 엄마와 언니는 늘 우리가 반가웠을 거예요. 남편은 갈 때마다 한우, 킹크랩 등 값비싼 음식을 사가던가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서 함께 식사할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남편의 주선으로 몇 번을 언니에게 소개팅 비슷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바로 계획을 했지만 생각처럼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던 차, 결혼 3년 차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죠. 엄마, 나 임신했어요. 6주 차래요. 아이고, 너희 언니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알지? 곧 결혼 얘기 오갈 것 같은데.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애는 너희 언니 먼저 갖게 가지라고 양보했으면 좀 좋냐? 결혼도 애도 다 네가 먼저여야겠어. 아휴, 우리 공주 들으면 아주 또 난리가 나겠네. 애는 지가 먼저 낳을 거라고 그랬는데. 엄마의 말이 서운했습니다. 서러웠고요. 시댁에서는 제게 건강한 임신 기간을 위해 당장의 일을 그만두길 권했고 시누이 또한 제 임신 소식에 저보다 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무뚝뚝한 시동생까지도 꽃바구니를 집에 보내어 주었는데 친정 식구들은 제 임신 소식이 반갑지 않았나 봅니다. 남편이 처가에 가서 임신 기념으로 밥을 먹자고 하길래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내가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 내가 사랑을 받아봤어야 알지. 나는 평생 구박을 받았거든. 그래서 아이는 한 명만 낳을 거야. 내가 첫째랑 둘째를 편애하면 어떻게 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딸은 엄마 닮는다고 하는데 나 너무 두려워.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봐.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엄마처럼 저런 엄마가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친정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랬거든요. 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랑도 헤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날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예정일보다 2주 빨리 태어나긴 했는데 마침 친구분들과 지방 여행 중이라며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기대도 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첫 명절,
친정에 가야 하는데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려운 마음으로 간 친정에서 엄마는 3개월 만에 처음 맞이한 외손주에게 아이고, 네 엄마 쏙 빼닮았네. 이모를 닮았으면 이목구비가 뚜렷할 텐데. 네 언니는 100일 때부터 인물이 살았어. 어디 데리고 가면 예쁘다고 다들 난리였다니까. 아무리 봐도 딱 너 닮았네. 딱 너다, 너. 우리 친정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서 그런지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조금 서운하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의 사랑과 지원으로 둘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둘째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 스스로 정말 심하더라고요. 첫째 딸이 너무 예뻤거든요. 첫째는 그냥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첫째가 너무 예뻐서 둘째가 안 예쁘면 어쩌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둘째 딸 역시 너무 예뻤습니다. 사랑스러웠어요. 첫째, 둘째 누구 하나 덜하고 더할 것도 없이 제겐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게 그러더군요.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을. 네 지동생이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어쩔래? 시댁에서 너희 애들 쳐다나 볼 것 같아? 우리 시댁은 엄마랑 달라. 엄마도 못 낳은 아들을 왜 나한테 낳으라 말아야? 이후 엄마와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결혼 후 쭉 남편이 엄마에게 매달 50만 원씩의 용돈을 드립니다. 그나마 남편이 100만 원 보낸다는 거 제가 말려서 5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드리기 싫었느냐 말이죠. 시댁은 늘 우리에게 더 해주지 못하셔서 안달이신 분들인데 남편은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처가인 걸 알기에 용돈을 드렸던 거입니다. 엄마의 전화는 늘 불안했습니다. 돈 얘기 아니면 없었으니까요. 아마 저 모르게 남편이 해준 돈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친정과 아예 인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집을 사주겠다고 하던 시댁에 지금 사는 곳이 위치도 좋고 집도 괜찮다고 저희가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집을 샀다 하면 그거 배 아파서 싫은 소리 할 친정도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신혼 때 전세를 마련해준 집도 집주인이 좋아 장기 거주하면서 전세값도 많이 올려주지 않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를 하게 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돈에 부모님이 보태어 주셔서 자가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대출이 하나 없이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클 때까지 쭉 살 요량으로 40평대 아파트에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딱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친정 쪽의 반응이었었죠. 너만 잘 살면 다냐. 우리는 다 쓰러져가는 20년 된 아파트에 사는데 너는 엄마랑 언니 생각은 안 하냐. 서방 잘 만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년이 팔자 폈다. 장서방 같은 사람은 네 언니가 만나야 하는데 뭐 이런 말들 하겠죠. 당시 언니는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넘어서 저 역시 걱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엔 다행히 결혼까지 가더라고요. 언니도 조금 안정적이면 괜찮아질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들이닥쳐서 좋냐? 너 혼자 이런 집에서 사니? 어떻게 이사하고 초대 한 번을 안 하냐? 너도 너지만 장서방도 요즘 뜸하다. 바빠서 그렇지 뭐. 그나저나 네 언니 날 잡는다고 상견례 하잖아. 가족들 다 우르르 갈 건 아닌 것 같고 양가 부모님만 참석하기로 했어. 아빠도? 그렇구나. 잘 됐네. 뭐 하는 사람이래? 나도 한번 보긴 해야 하는데. 내가 니네 언니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 너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다고 장서방 같은 거 물어서 이렇게 잘 사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니네 언니 시집 갔는데 돈 좀 보태줘라. 우리도 집 산다고 돈 없어. 그리고 언니가 나이가 몇인데? 나도 28살에 결혼하면서 내 돈으로 했어. 아니 너는 나이라도 어렸지. 나이 40이 다 되어서 땡전 한 푼 안 모았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나이 되도록 돈 한 푼 못 모은 게 말이 돼?
니네 언니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하는 일에 족저가 안 풀려서 저 모양인걸. 너는 동생이 되어서 그게 할 소리야? 아, 몰라. 없어. 장서방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기만 해. 너희 집 대출 없잖아. 집 담보대출로 좀 받아라. 사실 이 집 시댁에서 돈 보태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집을 사냐고 해서 대출 받아서 산다고 거짓말했어요. 여유로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 대출 받아서 샀다고 하더니 순뻥이더라. 아니 이런 집도 현금으로 턱턱 주고 사면서 돈이 없어? 내가 등기부등본 다 떼봤어. 무슨 대출을 풀로 받아서 사?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엄마한테 없는 척하고 그래? 시댁에서 대출을 안고 살면 돈 못 모은다고 보태준다고 해서 대출을 안 받았어. 엄마는 우리 집 살 때 1원 한 장 보태줬어? 나 결혼할 때 보태준 거라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 뭐 맨날 달라기만 해. 내가 너 낳아서 그렇게 키워줬잖아. 그게 부족해? 너도 자식 낳아봤지?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뭐 해줬냐고? 너 나 아니었으면 장서방 만나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겠어? 엄마는 낳기만 했잖아. 사랑을 줬어? 뭘 해줬어? 아, 밥 먹여주고 재워준 거. 그걸 값으로 치면 이미 나는 다 해준 것 같은데. 언니랑 엄마한테 나 22살 때부터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치고, 나 결혼해서도 장서방이 용돈 매달 보내주고, 나 몰래 장서방한테 몇 천씩 뜯어낸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염치라는 걸 몰라? 엄마는 탁자 위에 놓여진 화병에 꽃을 빼서 제 얼굴에 던져버리더니, 네가 잘 사는 집에 시집와서 이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네 언니가 시집 간다는데 너 그 정도도 못해줘? 더 말 안 한다. 딱 5천만 보내. 장서방이면 100%로 해준다고 했을 거야. 하도 니년이 네 서방한테 연락하는 거 지랄해서 찾아와서 좋게 말했더니 어디서 엄마랑 언니를 거지 취급을 해? 그날 이후로 저는 친정과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친정에 연락을 하면 이혼한다고 했어요. 조금 덜 착한 남편 만났으면 진작에 끊어질 연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처형 시집 가는데 우리가 단돈 얼마라도 해줘야지 않느냐고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해줄 수 있죠. 저도 언니 결혼한다고 하길래 가전 하나 사줄까 현금으로 500을 줘야 할까 고민을 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집 담보로 5천을 대출받아 달라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그거 못 해주겠다고 하니 언니는 전화를 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엄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28년 동안 키워준 값 준다고 생각하고 해달라며 해주면 앞으로 영 끊고 살아도 말 안 하겠다는 소리에 결국 제 뜻에 따랐습니다. 5천만 원에 평생 딸 사위 손녀를 안 보겠다는 엄마. 지금 인연 끊긴 지 2년 차가 되네요. 그 결혼하긴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가지 않았고 전화는 차단했습니다. 집 주소를 알아서 몇 번은 찾아왔지만 강경하게 나가니 더 이상한 연락이 없네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지만 한 번씩 속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울렁거립니다. 엄마라는 트라우마에 그런 거 말이죠. 저는 비로소 결혼을 하고 마음에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이 마음들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만은 정말 사랑으로 키울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